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0회차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에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33번.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경인선 철도의 노선 계획도입니다. 경인선은 미국인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들인 일본에 의해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을 하는 거라 경인선이라고 하는데 완공된 후에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즈음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고르라는 건데 철도가 개통이 된 거는 1899년이에요. 1899년. 일제강점기는 되기 전이고 이제 아직 대한제국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고종이 약간 마지막으로 필살의 몸부림이죠.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으려고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전기도 들여오고 전차도 막 설치하고 전기 생산하는 회사도 세우고 여러 가지 어떤 서구 문물을 들여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기술 같은 것들을 막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크게 나라를 좀 발전을 시켜보자. 광무개혁이라는 걸 좀 많이 하는데 그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철도가 개통이 되고 전차가 나오고 하는 거가 이 시대에 같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요 즈음으로 제일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볼게요. 학도지원병을 독려하는 지식인. 학도지원병이면은 이거 일제강점기 때 하는 거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한참 뒤시기로 가야 되니까 금난정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상인.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을 없애버리고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정조 때 했던 겁니다. 신해통공 얘기죠? 아니네요. 근의회가 주최하는 강연에 참여하는 여성. 근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1920년대에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안 맞죠? 일제강점기인데. 두모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일본 군인. 이거는 막 개항한 직후에 연도로 따지면 1878년쯤인데 좀 더 앞시기로 너무 넘어가죠. 요런 서구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는 시기가 안 맞아요.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한성사범학교 교사. 이게 제2차 갑오개혁 있고 나서 이제 이 사범학교가 생기는 건데 연도로 따지면 이거하고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1895년 즈음의 일이라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로는 5번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5번으로 답 찾아주시고 34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원병상 회고록 그룹은 국외민족운동,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자 교관으로 독립군 양성에 헌신했었던 원병상의 회고록이다. 이 지역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서간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간도에 세워졌었던 이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 이게 서간도에 세워졌었던 겁니다. 요거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독립운동가가 이회영 집안이 있었죠. 이회영 집안은 돈을 거의 다 써가지고 여기를 개척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신민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활동을 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업회가 조직이 되어서 기관지를 발행을 하였다. 권업회가 조직이 됐다고 하면 연해줍니다. 여기서 발행한 신문은 이 권업신문이 있어요. 이거는 연해주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독립운동 기구처럼 보이는 모임명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조직체 이름을. 권업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상인 집단의 모임이라든지 직업을 부흥시키는 뭐 그런 느낌밖에 안 나거든요. 경제 모임체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약간 독립운동의 어떤 집단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약간의 위장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해주 지역이에요. 2번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는 곳은 여긴 일본의 도쿄입니다. 도쿄. 대조선 국민군단이 결성이 돼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거는 요거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거 하죠. 흥사단이 창립이 되어서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도 하였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고요. 안창호 선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서간도 지역 걸로 경학사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만세운동. 고종의 인산일은 고종의 상여가 나가는 날이에요. 고종의 죽음을 이 인산일을 필두로 해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이죠. 3.1운동.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감부라고 하는 거는 을사늑약으로 했던 거니까 이미 통감부는 없어요. 총독부가 있죠. 이걸로 중단이 된 거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07년도의 일이고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후에 본격화되었다. 이거는 소년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소년, 어린이 인권운동.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이거 1919년이에요. 1910년대 무단통치의 끝자락인데 얘네들은 힘만으로 누르니까 잘 안 되는구나. 요거를 3.1운동을 통해서 조금 느끼게 되고 그래서 통치 방식을 약간 바꾸는데 이걸 문화통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조금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3.1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는 대표적인 겁니다. 3번이 답이고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 이거 둘 다 광주에 있는 거라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있어요. 1929년쯤에 있었던 그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3.1운동이랑 관계가 없고요.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이거는 뒤에 이 3.1운동보다 더 뒤에 있었던 그 60만세 운동. 제2의 3.1운동을 만들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운동에 대한 설명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올라가 볼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던 요 시기에 조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문서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토지입니다. 그래야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인들이 조선 땅으로 넘어왔을 때 나눠줄 땅도 생기고 하겠죠.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고요. 그럼 1910년대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애국반 같은 게 조직되면서 뭔가 애국심 같은 거 강조할 때에는 전쟁이 본격화된 뒤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예요.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이고요. 신문지법을 제정하는 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조선 태영령을 시행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1910년대 이른바 무단통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조선 사람들만 형틀에 묶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조선 태영령을 시행하는 거 1910년대의 대표적인 거고요. 산미 증식개혁을 실시하는 거 1920년대고 황국 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하는 거는 애국반 시기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무단통치 시기 거 골라주는 문제였어요. 3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개천절을 기회로 해서 독립운동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이 종교의 간부 7명이 동대문 경찰서에 체포가 됐다.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인데 이 종교는 대종교예요. 대종교.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을 하는 거는 천도교가 하는 거예요. 천도교. 이거 천도교.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했다. 이거는 불교죠. 불교. 승려잖아요.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치는 거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이건 거의 선지가 똑같이 나와요.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분은 일종의 유림이죠. 이거는 유교,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광단을 조직을 하고 이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5번이에요.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5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38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920년대 국외 민족운동의 시련
일본군이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을 학살한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1920년대 대표적인 건데 이 과정에서 독립군이 흩어지고 이걸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한 자유시 참변이 또 일어나요. 간도 참변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타격을 입었는데 이걸 어렵게 모아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도 참변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다음에 요거예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만주의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다. 장장님이라는 만주의 군벌이랑 뭘 하냐면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신고하거나 잡아서 넘겨달라라고 하는 걸 1920년대 중반에 하게 돼요. 이런 걸 하고서도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다시 계속 주변 사람들, 흩어진 독립운동가들을 모아서 계속 부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만주나 간도 이런 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 만주의 군벌하고 일종의 이 어떤 밀약을 맺은 거죠. 니네 돌아다니다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 보면은 우리한테 넘겨. 그러면 뭐 두당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조약을 맺은 거죠. 요런 거를 했는데도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가, 나, 다. 순서대로 지금 서 있네요. 이렇게 1번으로 가나다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도 참변, 간도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자유시 참변, 그리고 이걸로도 만족이 못 돼서 여기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까지 맺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이 문제 맞추려면 연도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연도를 외우면 편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AI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약간 시대별 특징이라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아리랑이잖아요. 이 아리랑이 영화 음악으로 쓰였었다. 흑백으로 이렇게 있고 이 영화가 처음 제작 발표된 시기에 민족적인 애환을 잘 표현을 하고 나운규가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1920년대에 1926년에 발표가 됐었던 나운규의 아리랑이잖아요. 종로의 단성사에서 이제 개봉이 됐었다는 그러면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는 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 같은 거 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면 문화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인 거예요. 볼게요.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거는 우리가 나라 빼앗기기 전이잖아요. 대한제국 시기니까 아니네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는 관리 이거 2차 갑오개혁 때 하는 건데 이것도 아니죠. 시기 안 맞죠?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는 관객 이것도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에요. 이게 1908년 정도까지 유지가 됐던 건데 서양식 어떤 근대적인 거를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원각사가 정동 일대에 좀 설치를 했었던 그런 공연장이에요. 요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있었던 데입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근대적인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있었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전기회사 직원 이거 앞에서 요 문제 해당하는 거 하나 풀었었잖아요. 전차가 개통되는 시점은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요 시기랑 맞지가 않아요. 카프를 형성을 해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신경향파 작가들의 모임을 요 카프라고 하는데 이런 거 형성하면은 1920년대예요. 1920년대에 뭐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이런 거 전부 다 1920년대예요. 노동운동도 뭔가 만들어서 조직을 하고 뭐를 한다, 액션을 뭐 취한다 이거 다 1920년대입니다. 우리를 탄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문화 통치라고 일단 밖으로 내보인 게 있기 때문에 뭐를 만들게는 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잡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치안 유지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제정을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게 또 나름의 채찍을 또 가하는 거죠. 노동운동, 인권운동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나오면 1920년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단 얘기예요. 영화, 연극, 뭐 음악 이런 거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39번에 5번.
자, 40번 올라갈게요. 40번. 밑줄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어느 국민학교의 수업 장면이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이 시기. 이 언제겠어요? 중일전쟁. 1937년 이후부터 일제가 뭔가 이제 제국주의 확장 팽창 정책 같은 걸 막 하죠. 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까지를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있어요. 요 시기예요. 맞는 거 골라봅시다.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무슨 령, 무슨 령, 무슨 령 나오는 거. 우리 회사도 맘대로 못 세우고 사찰도 맘대로 못 세우고 이런 거 했었죠.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 가장 초창기였던 1910년대에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령 나오면 1910년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참 시대가 앞서 있어요? 아니에요. 치안유지법 제정했다. 우리 옆에서 카프니 뭐니 이런 거 만들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런 모임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애국적인 성격을 흐르지 못하게 치안유지법이란 이름으로 다 탄압은 했어요. 1920년대에 생긴 거고요. 헌병경찰제 실시하는 것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20년대가 되면은 뭐 문화 통치한다고 너네도 이제 학교 만들어도 돼 라고 했지만 우리가 진짜로 돈을 모아서 민립대학 기성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대학교 만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반대해가지고 대학을 못 세우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을 흡수하고 약간의 당근을 주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우리 민족을 이간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대학로 그 일대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를 세워요. 여기로 우리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이고 그리고 여기 졸업하면 약간 일제의 주요 기구에 취직도 다 시켜주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겪어요. 어차피 우리 이기지도 못할 건데 그냥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적당히 자치권을 얻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약간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920년대 일본이 했었던 문화 통치는 정말 문화적으로 우리를 대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채찍만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근을 조금 던져주면서 일종의 길들이려고 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진짜로 우리를 문화적으로 대접을 해주는 게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일본에 협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920년대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제 우리나라 뭐 하지도 못하게 아주 악착같이 관리를 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죽고 살고 하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야만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제를 위해서 싸우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약간 독립운동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르치고 이건 잘못했어, 잘못되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별별 길고 긴 이름을 다 만들어서 이런 법안을 자꾸 발표를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 구금하고 뭔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탄압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안 되잖아요. 사상범 예방 구금령. 사상범이 아직 안 됐는데 뭔가 너는 좀 있으면 뭘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구금을 하는 게 좀 가능한 아직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죄라는 걸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주의 인물이 되거나 시찰당하거나 심지어는 어디에 가두는 것도 가능했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한 톨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40번에 5번이고요. 41번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1913년 상하이 망명 후에 동제사에 참여하였어. 이 인물은 요즘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에 비하면 비교적 잘 모르는 인물이기는 할 것 같아요. 힌트 찾아봅시다. 1913년 상하이 망명을 하고 동제사라는 거에 참여하고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하고 여기서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혔다. 공화정을 지향하는 정치 사상, 1930년에는 안창호와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때 굉장히 이름이 많이 언급됐었던 사람이에요. 조소왕. 혹시 처음 듣는다면 조소왕의 이름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신채호죠.
이게 의열단의 강령이 되잖아요. 이거는 신채호.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는 거는 박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은식. 극동인민대표회의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이거는 김규식이나 아니면 여운형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민대표라고 나오잖아요. 약간 이런 성향의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운형을 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이 성격을 잘 구별을 해주시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는 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3명이었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창하였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5번. 조소왕 땡땡 삼균주의 암기해도 돼요. 교육과 정치와 경제의 평등을 실현을 하겠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 나라의 기본 강령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3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도 계속 정치인들 뽑고 하는 거죠. 네, 요거 조소왕이랑 연결된 걸로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2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친애하는 메논 박사라고 나오는데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해서 기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오니 우리는 가급적 우리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발표회담을 대표회담을 소집을 해서 이미 제출한 바가 있다. 이 회의에서 남쪽이 대표를 선출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겠다. 뭔가 남북이 합의를 지금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금 보니까 남북 지도자 회담 지금 우리가 할 건데 우리 남과 북이 어떻게든 절충안을 조금 찾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 라고 이 메논 박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듯 설득하는 듯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들끼리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으니까 우리끼리만 지금 덜컥 갑자기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총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선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나라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니까 나라가 반토막이 나는 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남북협상이라는 걸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넘어가서 북한에서 김일성도 만나고 오고 비교적 긍정적인 답안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 총선거는 실시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생기는 거라서 이 시점을 본다면 이제 우리 문제를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해결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으로 우리 문제가 넘어가 버렸네? 넘어가 버려서 너네끼리라도 총선거 해 라고 결정이 돼버렸네? 이거 총선거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막아보자 하는 그 시점에 그린 거예요. 그럼 이걸 연표해서 찾아본다면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결정한 요 시점보다 당연히 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선거를 해가지고 재헌 국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앞시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시기인 5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42번에 5번입니다. 43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서명된 합의서는 쭉 나오고 있고 블라블라블라 석 달 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자, 노태우 때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비교적 최근이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고요.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것 전두환 때입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게 노태우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조금 소극적이죠? 이거 박정희 때입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14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에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미합 중국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장관과 우리나라의 변형태 외무장관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합중국, 미국과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서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6.25 전쟁 끝날 때 휴전 완전히 협상했을 때 그 53년도 한 10월 달쯤에 우리가 요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그거 찾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우리가 약칭으로 반민특위라고도 하는 건데 반민족행위가 뭐예요? 이거 친일파 처단이에요. 이거 광복되자마자 바로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기기도 이전이에요. 더 이전 시대입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이 되었다. 조봉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성장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쪽에서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버린 사건이었는데 이게 58년도의 일이니까 요 휴전협상으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고 나서 한참 조금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건 아직 전쟁 중에 하는 일입니다. 부산에서 1952년에 하는 일이죠.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한국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겠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전쟁 전에 1949년에 했던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거의 처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2번으로 시기 특정할 수 있겠네요. 45번.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59조 보시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초월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 시기는 한 시기밖에 없죠. 이 유신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1972년에 발표가 됐었던 유신헌법이에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해산하나요? 이건 거의 뭐 왕이나 다름없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를 볼게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 날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우리가 못 뽑네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대요.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고 중임을 할 수 없다. 근데 7년 되게 길지 않나요? 이 전두환 때입니다. 1980년 전두환 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유신헌법,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된 거는 이승만 때 했던 거죠. 그때 했었던 개헌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 추천 조항 할 수 있죠. 이 유신헌법에서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헌법이라고 한 거니까 답은 또 2번이네요. 2번.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954년 정도 일이라서 여기 둘 다 해당 사항이 없고 3.1 민주구국선언에 영향을 준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거죠. 가에 대한 설명이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거 이후가 아니라 둘 다 이전이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이잖아요. 요때 우리가 이 6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대통령 뽑게 되는 현행법의 법안이 정해진 거니까 마지막 개헌이 그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6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내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금융실명제. 정부는 금융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이거 IMF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금융실명제와 IMF 사이의 대통령은 김영삼이에요. 찾아볼게요.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거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거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처음 체결하는 거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처음 하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된 게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 밀가루니 뭐 흰 옷감이니 설탕이니 하는 거 세 가지의 하얀 거 가지고 가공한다. 이거 이승만 때죠. 이승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7번.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도 있다. 호주제 폐지, 이거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었던 거에 상당한 리프레시를 일으켰던 법안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골라볼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된 거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거 아니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뭔지 몰라도 헝가리하고 우리가 뭔가 수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노태우 때 이 북방 외교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그때 맺었던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노태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요게 노무현 때 대표적인 일입니다. 중학교 입시 지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제 실시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고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47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기억, 니은,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지금 들고 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에서 실시한 진대법. 고국천왕이 시행하는 것 맞아요? 을파소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죠? 이건 맞아요. 고려시대 의창, 성종이 흑창이라고 하는 이 태조 왕건이 설치를 했던 거를 확대해서 의창이라고 설치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 제위보, 기금을 여기서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하는 데 씁니다. 맞는 얘기고요. 고려시대 거. 조선시대 환곡제. 이거는 원래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좀 빌려줘가지고 보릿고개 넘길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무슨 고리대금 희한한 것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사창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 조선시대 거예요. 그 민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황국 비슷하게 이제 곡식 창고를 운영하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구제도감이라고 고려시대 걸로 들어가 있죠. 이거하고 성격도 조금 다르고 백성을 구호하는 거는 좀 치료하는 목적의 어떤 이 관청 설치한 거를 구제도감이라고 했었어요. 땡땡 도감이라고 하면 보통은 고려시대 거죠. 요거는 잘못 연결이 되어 있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9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피파 한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 김대중이죠.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중앙정보부 창설되는 거 박정희 대통령 때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게 대표적인 요 시기에 일이 되겠죠. 2번이 답이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는 거 이거 김영삼 대통령 때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개최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고요.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거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0번.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달구벌 가해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달구벌 대구예요. 대구.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빛고을 그대로 한자로 바꾸면 되죠. 광주 5.18이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하는 대구와 광주. 가는 대구고요. 나는 광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구에 김광재가 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세요.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일단 YH 무역 자체가 부산 지역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신민당 당사에서 이 농성을 벌였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는 서울이에요. 니은은 아닌 거죠? 이거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나를 볼게요. 광주.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일어났었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부마항쟁에 해당하는 그 마산, 부산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죠. 요거 아니라서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3.15 부정선거 김주열 시신 발견 자체는 마산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연결되어 있는 2번입니다. 여기까지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요. 2번 회차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건 아니었는데 몇몇 문제가 조금 연도를 좀 물어보는 문제라던가 연결성을 좀 찾아보기 힘든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냥 러프하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은 좀 숨어있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막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도나 이런 특징을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소거를 해가면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